지난 토요일 경찰이 민노총 본부를 갖다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PC, 컴퓨터 안에 들어있던 하드디스크 대부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52대 중에 46대가 분리되어 없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가 없는 껍데기 컴퓨터만 있다는 겁니다. 하드디스크가 없는 컴퓨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깡통 컴퓨터죠. 자, 압수수색을 올 줄 알고 다 제거를 해버린 것 같고요. 수색 사흘 전에는 문서도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찾은 거야 뭔가 하면 경찰 무전기, 절단기, 도끼 뭐 이런 것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휴일이라 사무실도 대부분 다 비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경찰이 들어올 줄 알고 크게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계획서, 또 지난 14일 폭력 시위날 밧줄과 철제 사다리 등 이런 어떤 시위 물품을 운반한 트럭들 세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 본부와 지시를 받은 서울 본부가 사실상 폭력 시위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좀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 무전기가 발견됐는데 아마 뺐었겠죠. 이 무전기 뒤편에는 서울 지역 전 경찰서에 무선 호출 부호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출 부호를 하면 경찰의 무전 내용을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어서 불법 시위에 악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찰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가 이 미국의 일종의 갱 영화에 보면 경찰 무전 그 코드를 갖다가 빼가지고 한마디로 은행을 털러 갈 때 경찰이 언제 어떻게 출동하고 경찰사에 어떻게 무전을 주고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영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강신명 경찰청장의 광기가 더해지고 있다. 지금은 가톨릭 불교 이 모든 종단이 정권에 맞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자선 총무원장이 귀국을 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조계종 화정위원장 도법스님하고 뭐 오늘 좀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나면 뭐합니까? 제가 볼 때 조계종이요, 이 사람들 못 내보낼 겁니다. 국민의 여론이 다 들고 일어나야 이 사람을 내보낼 건데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뻔하죠. 국민의 절반쯤은 야당을 지지하고 현 정권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처신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쯤은 시끄러워도 반쯤은 지지하기 때문에 조계종은 절반의 지지만 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자, 반대하는 절반은, 그러니까 정권에 반대하는 절반은 조계종을 지지할 거고 정권에 찬성하는 절반은 조계종을 비판하겠지만 그 중에 일부만 비판하지 우리 종교인들을, 특히 불교 조계종을 크게 많이 비판하지도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뭉개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에서요 이런 폭력 시위를 시위라고 안 합니다. 집회라고도 안 합니다. 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퍼거슨 시의 흑인 폭동, LA 흑인 폭동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경찰의 폴리스 라인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시위나 집회라고 하고, 나머지 이 경찰의 대드는, 한마디로 경찰의 지침을 어기는 모든 부분은 어기는 순간부터 폭동이라고 언론은 보도를 합니다. 영어로 리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거기 폭동에도요, 경찰이 그냥 지나가는 흑인 청년을 후드를 쓰고 이렇게 가는 청년을 쓰라니까 안 썼다고 뒤에서 총을 쏘거나, 차에서 내려라는데 뭐 시비가 걸렸다고 총을 쏘거나, 흑인이 뭐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려는데 오인애가 총을 꺼낸다고 생각해서 총을 먼저 쏴버리거나, 이런 일로, 안 그러면 경찰에 저항한다고 그냥 밟아서 때려서 죽게 한다고, 이런 일들입니다. 당사자로 보면 인권이 침해되고 엄청난 이 공권력의 잘못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경찰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름대로 뭐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하지만은 이 본질적으로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나서 국가적인 질서와 법 질서와 공권력을 무너뜨린다고
그걸 갖다 용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미국의 입법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점령하라, 월가를 점령하라고 2008년 이 금융위기 이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미국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시위대 사이를요, 경찰이 한 명이 누비면서 그냥 질서를 어긴 사람을 넘어뜨려서 뒤에서 플라스틱 끈으로 묶는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경찰이 뭐 중무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몇 명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도요, 누구 하나도 움직여서 거기에 대항하려고 폭력적으로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공권력의 권위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공권력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종교시설에 숨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시설은 그런 범법자를 숨겨주고는 뭐 화쟁위원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중재를 한다는 둥 만다는 둥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요, 교사들이 나서서 특정 이념과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수업을 빼먹고 데모하러 옵니다. 그래도 정부는 징계를 못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국가 질서가 무너졌는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어떤 분은요, 황 소장이 뭐 중도적인 위치에 있다가 요즘 뭐 정권 쪽으로 기울었다 어쨌다 하는데, 제가 정권에 할 말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인 줄 저를 똑바로 봐온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어느 정권이 되든요, 이것은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자, 외국에 나가서요, 한국에 이렇게 설치된 시위대들, 홍콩이나 뭐 미국 시애틀인가 어딘가 부터 외국에 나가면 데모 제대로 못하고 조용히 나갔다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과거에 세계화 반대 시위, 뭐 과거에 WTO 반대 시위들, 그런 모습들이 입증을 해줬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거의 날뛰던 사람들이 미국, 홍콩 가면 아주 얌전한 시대가 됩니다. 자, 미국의 경찰은 무섭고 한국의 경찰은 무섭습니까? 자, 오늘도요, 조계종은 한상균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한국의 보수 언론조차도 왜 조계종이 개입하냐고 비판하는 언론이 별로 없습니다. 종교는 대한민국의 법의 위에 있고요, 그런 종교시설 뒤에 숨어가지고 탈법자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엔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스포츠에도 품격이 있고 연애에도 품격이 있고 나라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일본이 1920년대에 조선 청독부 청사로 지은 중앙청,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정부 중앙청사로 썼죠. 지금 정부 종합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종합청사가 신설되고 난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YS 대통령이 이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이제 중앙청사를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청사를 다 뜯어내 버렸습니다. 자, 물론 뜯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가 광화문 문이 그대로 보이게 되고 경복궁 전경이 보이면서 한국의 여러가지 이 국격을 높인다, 이런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청을 뜯은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이 집권을 해서 우리를 지배해서 식민지라는 오욕을 만들면서 거기에 조선 통독부를 세운 것도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빌딩을 보면서, 중앙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빨을 바득바득 가는 게 낫지, 그걸 갖다가 뜯기는 쉽습니다. 그게 뭐 문화재적인 어떤 예술적인 어떤 부분, 물론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가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대로 인정을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도 역사의 품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동독이요, 동베를린에 있던 프로이센의 왕궁을 1950년에 폭파시켜버렸습니다. 뜯어버렸습니다. 과거에 프로이센의 호헨젤른 왕가에서
지었던 이 궁전입니다. 그런데 동독 입장에서는 그런 과거의 독일의 왕조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왕궁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달리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옛날에 반달족, 로마가 망할 때 그쯤에 있었죠. 굉장히 무서운 야만족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불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는 데는 폐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을 파괴하는 것을 반달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앙청을 뜯지 않고 그 자리에 두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도 역사의 품격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6.25 때 9.28 서울 수복을 했을 때 중앙청 앞에서 태극기를 올린 것도 우리의 역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선포한 것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하도 싫어해서 중앙청을 뜯으라고 장군들한테 몇 번 지시했는데, 그 당시로는 군의 인력을 동원하지 않고는, 공병을 동원하지 않고는 중앙청을 뜯어서 거기에서 노는 폐자재를 갖다 버릴 그런 능력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해냈는데요. 자, 이 역사의 품격이 뭔지 우리가 중앙청을 뜯은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도 품격이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한국이 프리미어 12라고 하는 세계 WBC를 이어서 일본이 주도가 해서 만든 세계, 그러니까 야구 소프트볼 연맹에서 새로 창설한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야구가 요즘 많이 약해졌고요. 국내 프로야구도 할 만한 사람은 다 외국으로 떠나고 굉장히 수준이 떨어졌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제가 3회 WBC는 했나 안 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냥 1라운드에서 예선에서 네덜란드에 제가 예선 탈락을 했더만요. 그럴 정도로 한국의 야구가 약해져 있었는데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일본을 준결승에서 꺾고 미국을 결승에서 꺾고 대단한 일이었다고 보는데요. 자, 이기고 난 다음에 과거처럼 막 뛰어가서 서로 간에 막 감격을 나누고 또 투수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고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굉장히 차분하게, 한마디로 적진의 중심이라는 일본의 도쿄돔, 일본의 야구에 상징하는 데 아닙니까? 도쿄돔에서 차분히 기쁨을 나누었고요. 또 패자들에게도 격려를 보내고, 또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한국의 감독이나 코칭 스텝이 점잖게 처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네티즌들부터 한국이 겸손하고 멋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나친 민족주의 이런 부분을 스포츠까지 결부시켜가지고 애국주의, 그래서 한쪽은 열광하지만 한쪽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북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외국 선수들을 국제 스포츠 현장에서 봤을 때 저도요 웃고, 예를 들어서 동메달을 따도 기뻐서 활짝 웃고, 또 금메달을 딴 사람을 축하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동메달 딴 선수가 울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해서 좀 제 자괴심도 좀 있었는데요. 요즘 보니까 한국이 품격이 스포츠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요일날 정주역에 대종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있었나요?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에 남녀 주연상 후보 9명이 다 아무도 안 와서 그 레드카펫을 거부했다. 김윤준, 김혜수, 엄정아, 전지현, 한의주, 손현주, 유아인, 하정우, 황정민 안 왔답니다. 자, 주최 측이 출석을 해야 상을 준다라고 해서 대리수상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밝혀서 안 왔다. 그래서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자기 트윗에 꼰대의 품격이라고 이렇게 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상이 출석상이냐. 자, 주연상 황정민, 전지현이 불참해 수상 소감도 못 들었다. 조연상을 받을 오달수, 김혜수, 인기상 김수연, 공효진도 불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의 권위가 떨어졌으면요, 안 가는 거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안 갔다 그러면요, 안 가고 대리수상까지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경력이나 뭐 이력에 대종상을 수상했다고 상을 받으러도 안 간 사람이 올리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론사예요. 조그만 상, 대종상보다도 못한 언론사에서 주는 영화상들 보면 꼭 갑디다. 거기에서 대리수상하는 모습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는 대종상이 시시해지니까 대종상을 받으러 가는 것은 유명해진 스타 정치인이 봤을 때는 자신의 한마디로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까? 대종상 시상식에 가면 CF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화계가 품격이 떨어져 있고 과거처럼 그러지 못하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대종상 주최 측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종상을 없애버리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이미 상으로서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근데 영화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화계 전체가요, 특정한 이념이나 좌파적 가치가 지배함으로써 한마디로 기성의 권위를 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과거에 좌파 정권 때 대종상 시상식 스타들이 넘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요? 몇 달 전부터 잡혀있는 대종상 날짜에 그 저녁에 잠깐 와서 상 받아가려면 한 2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자꾸 미숙한 행정 운영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 미숙한 행정이나 운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차피 상을 준다 하면 불참해도 결국 내 상 받은 기록은 남아있을 거고, 시시껄렁해진 상, 괜히 상을 받으러 가는 것도 이미 내 수준에는 맞지 않다. 우습게 보는 시각이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자, 미국에 만약에 아카데미상을 후보로 올랐다든가 하면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후보로 올랐다 하면 아마 한국 이 배우들 전부 그냥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모든 일정을 피하고 미국 LA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종상 시상식은 완전히 우습게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천만 영안이 CF니 하면서 돈의 품격은 알아도요, 한마디로 자신들을 그 자리에 키워준 이 국민, 즉 영화의 관객의 품격이라든지 시청자의 품격은 아주 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슈퍼 가병사를 하고 있는데요. 연예인도 품격을 갖춘 사람, 특정한 이념에 의해 가지고 맨날 트윗질이나 하고,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쇼나 하고 1인 시위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과거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 연예인들이 얼마나 웃기는 짓거리를 하는가도 잘 봤습니다. 그때 그랬던 연예인들 조용히 다시 연예인 짓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연예인 이름 바꾸고요, 또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품격도 보고 싶습니다.